저는 32살이고 결혼한 지 2년이 된 여자입니다. 올해 초 설날에 시댁에서 있었던 대단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이야기라고 하면 듣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오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면 제가 단지 당하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빠가 엄마에게 매 기념일마다 꽃을 사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나중에는 꽃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부에 흥미와 재능이 없었고 일찌감치 진로를 선택해왔습니다. 이쪽으로 정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저희 나머지 가족들은 다 공부를 잘했어요. 아빠는 30년째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치과를 운영하시고 계시고 엄마는 중학교 선생님이세요. 하나뿐인 제 오빠도 공부를 정말 잘해서 일찌감치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다투시는 장면도 못 보고 자랐고 집안도 나름 여유 있어서 전체적인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자꾸 우리 집안 가정 환경에 대한 잔소리를 듣는데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 꽃가게 근처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나름 대기업 계열사에 속한 꽃집 옆에는 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주 보던 셀러리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매주 한 번씩 꽃을 사러 가는 것을 여자친구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여자친구가 없었고 그저 제게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오며 꽃을 사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변에 남성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회사가 있어서 솔직히 제 번호를 요청하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그중 그의 첫인상부터 호감을 느꼈고 목소리와 성격도 좋아 보여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속 만나면서 그는 배려심이 풍부하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저는 그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만 따지면 정말 성격도 좋고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남편만이 그렇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댁 사람들은 결혼 전부터 물론이고 지금까지 제게 화를 많이 내게 한 적이 없는 성격인데 그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하면 속에서 불꽃소리 같은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남편과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반드시 불행한 길로 떨어졌다거나 다름없었어요. 상견례를 하기 전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했을 때 긴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평소 남편의 차분한 성향을 생각해도 백화점에서 비싼 과일 바구니 하나와 제가 가게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큰 꽃다발을 들고 방문한 시댁에서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어딘가에 기쁨이 있고 예에 바르신 분들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집은 지역에서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시부모님께서 제게 아파트를 통해 시작해볼 생각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는 시댁 부모님의 경제력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나와주시고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전해드리고 준비한 선물을 건네고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어색해하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는지 대쪽을 쳐다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며 차림새를 살펴보는 듯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날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느냐면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당황스러웠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결혼 승낙이든 뭐든 잡담하는 건 싫었고 그냥 일어나 가고 싶었어요. 어쨌든 남편이 미리 조언한 대로 최대한 어른답게 옷을 입고 갔었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느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약간이라도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가지 않았다면 이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그 말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어요. 그로넌 쿰미궁그에게 그런데 그가 물었답니까? 나 그워드난만이 그들이고 있어요 해요가에 리잘베이프가 있다면? 꽃집 일을 정말 굉장히 잘하시는구나. 당신에게 재계계나 약점에도 하셨어요.
제저에게 썰 차고 설세 내내 잠 좀 쓴 못해서 한요문이 있었나 갑사이 때원 스로 가보세요 아들한 우에게지겠구 해요 생가시구 말할 가체에요 옴니세요. 몰랐지만 벙어리인 듯 했던 것을 남편이 재빠르게 일어나서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처음 뵌 모습인데 그런 말씀은 왜 하시는 거죠? 다들 전문 직종이시고 저희 수진 씨는 직접 꽃집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게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다시 물어보셨죠. 내 부모님은 모두 어떤 분야에서 일하세요? 아버지의 질문에 제 아버지는 치과 의사이시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신다는 말을 담담하게 했습니다. 그때 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일어서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도 예전에 사업을 했을 때 꽤 괜찮았단다. 치과 의사가 부럽지 않게 벌어들인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적도 없는데 괜히 뭔가 찔리는 기분 들겠죠? 쓸데없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에 아버님도 좀 거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더라도 뼈대 있는 전주희 씨 효령대군 같이 보여야죠. 자네는 본관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니까 영양천씨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누구 팔아던가 하는 건 전혀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그런 가게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냥 옛날 영양천씨를 지니고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제 말에 시아버지께서 눈을 뜨시며 전시 전방지 주막골픽이라던가 그 전시 말인가 해서요. 정말 학창시절 철없이 놀던 어린 친구들 이후로 처음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양반성 씨랑 상놈성 씨는 어디 있을까요? 예전부터 친구들이 놀림받아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나 거짓으로 날조한 이야기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도 시부모님 두 분의 표정이 좋지 않아졌다. 결국 그날 결혼 승인을 얻을 때 성실함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다. 그날 식사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운 분위기로 마무리되었고 남편이었던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이를 극복할 자신이 없으니 결혼 생활이 어찌 될지도 모르겠었다. 남편이 향과대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자신의 부모님이 너무 옛날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이 없어서 결국 이별을 통보하고 2달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찾아와 설득하여 점차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남편이 시부모님을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남자친구도 우리 집에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친정 부모님이 먼저 도착해서 오래 기다렸고 시부모님은 많이 늦으셨지요. 결국 약속 시간에서 20분이 지나서야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천천히 걸어오시는 부모님을 발견했습니다. 제 부모님과 약속한 시간에 한참 늦었지만 전혀 서두르거나 빠르게 걸어오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약속이 아니라 상견례 자리에 20분이나 늦게 오신 부모님 덕분에 제 부모님도 기분이 살짝 언짢아지셨고 정작 늦게 오신 부모님은 뭘 잘했다는 건지 표정이 상당히 언짢아 보였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도 얼음장 같았습니다.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저가 노력했지만 결국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양가 부모님들은 냉랭한 기운 속에서 자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부모님은 너가 좋다고 하시니 이 결혼을 결정했다. 말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들과 사돈을 맺어야 하니 그게 걱정이야. 너가 시집가서 아무리 남편과 둘이 산다고 해도 그런 시부모 밑에서 괜히 마음고생하며 살지 않을까 싶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남편과 함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결혼 준비는 남편과 제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과 대출을 조금 받아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저도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 준비를 다 했어요.
서로 부모님 도움 없이 가진 걸로 결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양가를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맘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결혼한 후에도 남편은 최대한 시댁 행사에 제가 참석하지 않도록 방해했어요. 그래도 1년에 2번 있는 명절은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 시댁은 생각보다 가족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제보다 위에 있는 3살 많은 신우도 가끔 시댁에 오면서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가 시댁 식구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핑계를 대며 저를 데려가지는 않았지만 매번 빠질 수는 없어서 어쩌다 한번 시댁 모임 자리에 가면 언제나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 주제는 저와 우리 집안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고요. 은근히 돌아가는 대화가 많아서 상당히 불편했어요. 친정아빠가 치과 의사인 것처럼 보여서 그런지 본인들이 치과에 가서 불편했던 이야기를 하거나 치료비를 비싸게 받아 나와서 기분이 나빴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친정엄마를 향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며 부모님의 직업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어리석음에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는데 시부모님은 예전에 함께 하던 식당을 폐업하고 어머님은 다른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아버님은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배웠을 때 예전에 사업을 하셨다고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동네에 작은 식당을 하셨나 봅니다. 뿐이더라도 아무튼 시부모님과 신우는 제 부모님의 직업이나 저희 가족 집안에 대한 험담을 주로 대화 주제로 삼았고 그럴 때마다 제 눈치만 살피던 남편이 그만하라며 중재를 하거나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려야만 그런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당연히 시댁에서 모임을 가고 싶지 않았고 계속 빠지는 상황에 이르러 시부모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제가 시댁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두 남편에게 향하였으며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 생기곤 했습니다. 자주 있었어요. 남편이 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쏟아냈지만 결혼 전에 함께 모든 것을 이기겠다는 다짐과는 다르게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얼마 전 설날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도와주었어요. 전도 부치고 남편은 늦은 밤까지 만두를 빚었죠. 하지만 저희 집은 지금까지 명절이나 제사를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적 이유는 아니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은 하지 않자고 하셨대요. 대신에 명절 연휴가 되면 식구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후에 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어릴 적부터 있었던 우리 집의 명절 모습이었습니다. 오빠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추석에는 엄마의 학교 스케줄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졌고 대신 설날에는 아빠가 치과 병원을 일주일간 닫으면서 미국에 있는 오빠를 만나러 다 함께 여행을 갔었어요. 결혼한 뒤로는 더 이상 설에 오빠를 만나러 갈 수는 없지만 부모님은 계속해서 오빠를 만나러 가곤 했어요. 올해도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저 혼자만 시부모님 댁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제게는 생소한 일이었고 당연히 실수도 있었습니다. 많아서요. 전 서투럽다고 느끼자 어머니께서는 너무 집에서도 제사를 안 지내니까 왜 이렇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저는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명절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TV를 보고 계셨던 시아버지께서 놀라셨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 조상님들은 어쩌고 여러 가지 희한한 집도 다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도 한술 더 쳐서 하니 아무리 그래도 시집을 보낼 때 이런 기본적인 것 정도는 가르쳐서 보내야지 라고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기재부터 배워가면 되죠. 모르는 건 어머니가 많이 가르쳐줘요 라고 생각했어요. 넘어갔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다. 문제는 다음 날이 터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차례를 지냈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음복을 하며 식사를 했었어요. 그때 자기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넘어온 신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밥도 안 먹었지? 나 엄마랑 밥 먹으려고 우리 시댁 차례 끝나자마자 넘어왔어.
옳게, 나도 떡국 좀 줘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우에게 떡국을 뚫어주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옳게는 친정하고는 대충 정리하고 빨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명절이라 친정엄마가 안 기다려 하고 물어보니 옆에서 들은 시어머니는 사돈댁은 다 해외여행 갔다 오고 말했습니다. 현재 팔자 좋은 사람들은 모두 조상을 모신 채 해외여행을 다니며 우리 사돈이 그런 집안 출신이었구나 하며 빈정거리는데 말투부터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어머니의 말씀에 반대하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조상을 모셔야 하는 거야? 그게 집안의 근본이야. 우리 집이 근본 없는 집이라는 거야 하신다. 순간 떡국을 뜨고 있던 국자를 밥상 위에 집어던질 뻔했지만 속으로 올라오는 화를 참으며 신우의 떡국을 그릇에 담아 쟁반에 옮겨 가져가고 있을 때 신우가 시아버님의 말로 전해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하다 할 때 그 천시인가라고요. 신우가 크게 웃으며 할 때 옆에 있는 남편은 그게 무슨 예에 없는 말이냐고 화를 냈지만 신우의 웃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눈이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귀가 멍해지면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들고 있던 떡국 쟁반을 그대로 밥상 위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고 밥상 위의 음식들과 떡국은 사방으로 튀면서 집안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떡국을 향해 던진 것은 펄펄 끓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뜨거웠을 거예요. 밥상 위에서 음식들과 함께 쓰러지는 동안 시아버지와 신우가 떡국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 정말 뜨거워.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신우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고 저는 호기심으로 이어질 상황을 기대하며 있는 듯 했습니다. 그대로 뛰어가서 신우의 뺨을 올리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신우와 제가 거실 바닥을 뒹굴며 싸우기 시작하자 시부모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앉아 있었고 남편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쟤를 뜯어 말려서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씩씩대면서 화가 풀리지 않아 남편에게 안겨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들 집안만 양반놈들 집안이냐? 전주에 있으면 다 양반이야. 너희 친척 중에 전주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정신 차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양반 쌍놈 타령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을 제외한 시댁 가족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자 남편은 그대로 나를 밀쳐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니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소리쳐내었고 정월 초하루부터 제 목소리에 놀란 앞집과 윗집이 나와서 쳐다봤어요. 남편은 저를 차에 앉혀놓고 제가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차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혼자 시댁으로 올라가 제 신발과 짐을 가져오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화가 가라앉고 긴장이 풀리자마자 서름이 몰려왔어요.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집으로 가는 내내 엉엉 소리 내며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앞으로는 시댁과 만나는 일 없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시댁과의 인연이 끊긴다는 말을 듣고 단순히 부부로서 둘만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 믿지 못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시간을 내 떨어져서 생각해보자고 했더니 남편은 제 앞에서 자기 부모와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화기 속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남편의 화난 모습이 절로 두렵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시댁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셔서 당장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셨고 남편은 부모나 누나가 제대로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로 다시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겠다며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로 남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었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제 전화기에서 시댁과 신우의 번호를 다 지우고 차단해버렸고 혹시라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도 절대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시댁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시댁 식구들이랑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남편에게 오는 전화도 본인 선에서 다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제겐 시댁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고, 그때는 결혼 생활이고 뭐고 다 끝내려고 결심했지만요. 이렇게까지 남편이 노력해줘서 아직까지 참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양반과 천민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싸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양반인 것이죠. 한순간에 시댁을 잃은 것은 아쉽거나 슬프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할 나위로 행복하고 저희 부부는 그 이후로 시댁의 눈치 안 보고 진정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결혼한 뒤 시부모님께 용돈도 조금 보내고 있었는데 2년 전부터는 그런 것을 싹 안 챙기기로 했어요. 얼마 전 어버이날에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저랑 데이트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부터는 추석에는 제 부모님과 함께 친정에서 식사를 나누기로 했어요. 영화를 보러 갈 계획이고 내년 설날에는 남편은 못 가지만 제 꽃집은 문을 닫아놓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있는 오빠를 보러 다녀올 예정입니다. 제사를 지내건 안 지내건 저희 가족이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없던 시댁과 손절한 후에 아쉬울 것도 없고 남편과 다툴 일도 없어져서 너무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